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살 좀 빼라, 화장 좀 하고 다니세요. 요즘도 참 이런 말 하는 직장 상사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많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가요,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이런 발언을 들어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 내놨습니다. 한국 여성의 노동 환경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말 친구 사이에도 하지 않을 말을 직장에서까지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인식 수준이 참담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여성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요. 사내 동료들로부터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4명 중 1명은 외모에 대해 간섭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남성의 3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5명 중 1명은 외모 비하까지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 남성보다 높았고, 심지어 응답자의 6%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형수술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낸 사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업무에 관계없는 온갖 외모 지적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사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7일에요. 외모 갑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직장 갑질 119에 제보된 외모 통계 사례를 기반으로 만든 퍼포먼스 사진입니다. 예, 직장 여성이 느낄 자괴감, 어떤 표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회사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힘들게 고민을 하고 용기를 내도 2차 가해를 당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직장 갑질 119는 패션 회사에 근무하는 외모 갑질 피해를 본 진모 씨의 사연도 공개를 했습니다. 진 씨는 상사로부터 성형 안 한 것 치고 예쁘고 몸매도 좋다. 그런데 코와 앞 트임은 제발 좀 하자.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진다. 뭐 좀 바르고 다녀라. 이런 외모 지적을 무려 6개월이나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상사를 신고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회사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게요, 또 참 회사 반응도 참 이게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네. 너 같은 그런 일이라면 우리 회사에 잘릴 사람 수두룩하다, 이렇게 회사가 반응을 뭐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후속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회사 내 입지만 더 나빠진 상황이 된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그래서 더 여성들이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듣고도 제대로 대응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성차별적인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65.4%가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은 3.1%에 그쳤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사례처럼 회사에 알린다 해도 결국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외모에 대한 뭐 지적, 훈계 이런 것도 명백히 괴롭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남녀 고용평등법에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성적 원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외모를 평가하거나 지적하고 통제하려는 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설명서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괴롭힘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모욕감을 주는 이런 언행 자체가 현행 매뉴얼에는 괴롭힘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차별적 언행이나 외모 지적에 대한 부분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언이나 험담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를 보는데 단체는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에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고 담아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들, 이런 악조건을 딛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직장에서 여성의 관리직 승진을 맡고 있는 이른바 유리천장이라는 게 여전히 참 두꺼운 게 현실입니다. 남녀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같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1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게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16.3%로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 35위입니다. OECD 비회원국인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예, 지난해 말이었죠. 대기업에서 첫 여성 대표이사가 탄생해서 주목받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주목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현실에선 잘 없는 이야기다, 이런 반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기도 한데 그만큼 뭐 이런 게 뉴스가 될 정도의 이런 현실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삼성그룹에서 이게 최초로 비오너 일가 출신 여성을 사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영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데 이어 9명의 여성 신규 임원도 배출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격적인 인사, 유리천장을 깨는 긍정적 신호, 뭐 이런 평가가 이뤄졌는데 최초, 이례적 이런 단어들이 붙은 거는 그만큼 현실에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사례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예, 이렇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리천장을 깨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직급이 높을수록요, 여성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이 한 기업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봐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69곳의 여성 임원 비율이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는데요.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16곳은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에는 여성 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저도 한쪽에서는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서 여성 관리자가 이게 늘었다기보다는 코로나 사태에 일시적으로 남성 관리자가 좀 줄어든 영향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리천장이 두꺼운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장의 많은 직장 여성들은요, 유리천장이 견고한 이유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경력 단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은 여성의 노동 시간과 임금이 적은데도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로 통하는데요.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4.81년으로 6.92년인 남성에 비해 2.11년 짧았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 원으로 남성의 65%에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일터에서 일뿐만 아니라 성차별과도 싸워야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노동 현장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구시대적 관행의 타파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